안녕하세요. 13주차 강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걸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자, 배경 스크롤까지 했죠? 배경 스크롤까지. 자, 배경까지 연출을 했고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자, 이게 배경을 보시면, 배경을 보면 지금 우주의 그림자가 이렇게 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우주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졌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해서 그림자를 좀 제거하는 거를 좀 한번 일단은 해볼게요. 자, 자, 배경에 해당되는 게 비지를 이게 하이어라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비지 선택을 하시면, 자, 외관을 담당하는 그 배경 백그라운드 이 패널 있죠. 요거 배경 패널에서 외관을 담당하는 그 레고 블럭이 뭐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이게 트랜스폼은 존재를 나타내고, 메쉬 필터는 본질을 나타낸다고 했고, 자, 메쉬 렌더러는 외모를 담당한다고 했죠. 그리는 걸 담당하는 요소니까 당연히 메쉬 렌더러 쪽에 있는 게 맞고, 자, 머터리얼이라는 거는 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보시면 텍처 이미지 한 장짜리 이미지는 1000에 해당된다고 했고, 머터리얼은 5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옷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이 옷을 갖다 이렇게 입혀주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입혀지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옷에 해당되는 머터리얼의 항목에 보면 알베도라는 속성에 이미지를 드래그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스페이스 이미지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이거 스페이스 이미지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텍스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0에 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0대기를 갖다가 하여금 이렇게 비지라는 머터리얼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 옷을 갖다가 이렇게 해당 게임 오브젝트의 배경 여기 이 항목에 그 외관을 담당하는 이 컴포넌트에 넣게 되면 이렇게 옷이 입혀지는 걸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미지 혹은 텍스처라고도 하지만 또 디퓨즈 맵이라고 해요. 이게 점 하나하나가 이게 빛에 그 반사돼서 오는 그 색깔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주에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가 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 점을 갖다가 빛이 흡수하고 그걸 갖다 반사해서 우리 눈에 빨간색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게 파란색인 이유는 빛이 이렇게 빛을 받아서 우리 눈 쪽에 들어오는 그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 중에 파란색을 갖다 가장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랗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일 때는 보통 우리는 자, 하나의 그냥 반사된 데이터 해서 그 픽셀마다의 반사된 빛의 데이터라고 해서 디퓨즈 맵이라고 그때는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고도 하고 디퓨즈 맵 혹은 텍스처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해서 보시면 자, 배경 클릭하고요. 배경을 클릭하시고 나서 자, 보면 이렇게 외관을 나타내는 데를 보면 캐스트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어요. 캐스트 섀도우 보시면 좀 크게 볼까요? 자, 캐스트 섀도우가 있고요. 리시브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 부분이 그림자를 좀 담당하는 녀석을 지칭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 두 녀석이 있죠. 여기 캐스트 섀도우랑 리시브 섀도우 이 두 녀석이 이 두 녀석이 그림자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자, 캐스트라는 게 뭘까요? 캐스트 뭔가를 던질 때 우리는 보통 캐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낚시에서 낚싯대를 던지는 행위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보통 캐스트라고 합니다. 캐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는 뭐죠? 뭔가를 받을 때.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해석을 해보면 캐스트 섀도우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배경의 그림자를 갖다가 딴 쪽으로 영향을 줄 때, 그러니까 다른 오브젝트에 그림자가 생기게 하겠느냐, 요를 의미하는 거고요. 리시브 섀도우는 뭘까요? 내가
다른 오브젝트의 그림자를 내가 받겠냐라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해서 일단은 자 리시브 섀도우 역할을 하는 걸 한번 꺼볼게요. 딸깍 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 이쪽에 그림자가 줬던 것들이 샥 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죠? 자 왜냐면 이 배경 쪽에서는 내 그림자를 안 받겠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배경이 다른 오브젝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림자에 영향을 주겠나가 지금 현재 ON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OFF 해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캐스트 섀도우를 자 OFF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 섀도우의 그 체크박스를 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자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해보면 자 하는데 자 이제는 좀 사라졌죠. 배경에서 좀 사라졌고요. 네, 사라졌죠. 자 사라졌고요. 자 그런데 좀 약간 지금 보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받은 한번 이 스페이스 이미지 있죠.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소품 필리는 스페이스 이미지를 열어보면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흑색이고 굉장히 진한데 지금 보면 어때요? 좀 약간 뿌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뿌옇게 표현되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조명 감독님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조명 감독님은 좀 보시면 자 이거 좀 이따가 그 조명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체에 대한 그 빛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양도 그 비치는 그 방향이 단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않는 한 지금 태양의 위치에서 그대로 지구 표면에 닿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방향만 이렇게 이 강도랑은 상관없어요. 디퓨전 예를 들어서 그 디렉셔널 라이트는 그 가까이 빛이나 멀리 빛이나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데 한번 제가 이걸 조금만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빛의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졌죠? 어두워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밝아졌죠.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그죠? 그런데 우주 배경에 이렇게 뭔가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가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부자연스럽잖아요. 해서 현재 이 그 배경에 해당되는 게임 오브젝트에는 이게 빛에 대한 그 영향을 갖다가 그 방금 전에는 이제 뭐 그림자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빛의 이런 것들을 빛에 대한 계산 같은 거를 좀 그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빛에 대한 영향이까지 계산이 되다 보니까 색이 이렇게 뿌옇게 나왔다 그랬죠. 해서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데 물체를 그리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뼈대에 해당되는 그 메쉬라는 게 있고요. 메쉬라고 적어드려야겠다. 메쉬가 있고 재질에 대한 옷에 해당되는 재질이 있는데 이걸 보통 머트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머터리얼이라고 하는데 자 머트리얼은 보면 우리가 옷에 해당되는 머트리얼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디퓨ዥ 맵에 해당되는 텍스처 그 알베도 속성에 우리 연결해 준 거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그 텍스처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있고요. 자, 그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리는 방법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옷을 어떤 식으로 그 옷을 표현하겠다에 대한 그 쉐이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쉐이더는 어디 있냐면 자 이 옷에 해당되는 빛이 옷에 해당되는 걸 한번 머티리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상단에 보면 쉐이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쉐이더라는 부분을 보면 현재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그 조명 관련된 모델까지 안에서 다 계산을 해줘요.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빛에 대한 연산을 그냥 하기 싫고 이 본연의 색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스탠다드에 자 쭉 내려서 레거시 쉐이더 자 레거시 쉐이더에
자, 오른쪽 가보면 쭉 내려보시면 잠깐 조금만 찾아봅시다. 아, 여기 있다. 자, 쉐이드 그 레거시 쉐이더가 아니라 그 위쪽에 unlit이라고 되어 있죠. UNLIT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unlit의 텍스처. 자, unlit이 뭘 뜻하냐면 unlit이라고 되어 있죠. unlit이 뭐냐면 자, unlit에 방금 선택한 게 unlit의 라이트 그다음에 거기에 텍스처라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얘를 뜻하는 게 뭐냐면 자, unlit 이게 lit이라는 게 light를 뜻해요. unlight예요. 그러니까 RHAT. 자, 조명을 쓰지 않겠다가 되겠죠. 부정이니까 조명을 쓰지 않아서 자, 텍스처 항목 이미지로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릴 때 해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는 자, 스탠다드 쉐이더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뭐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해서 뭐 틀링엔 우리는 지금 이거 4번을 반복하겠다고 이렇게 넣어주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복잡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메탈릭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자, 스탠다드 대신에 자, 언릿의 텍스처 항목으로 바꿨더니 텍스처만 표현되는 걸로 쉐이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뿌연 것들이 사라졌죠. 텍스처 본연의 이게 질감 정도만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게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빛의 반사 성질에 대해서 방금 전에 좀 언급드린 걸 조금 보강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빛의 반사 성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빛의 성질, 빛의 반사 성질. 자, 빛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처음에 디퓨즈라는 게 있고요. 디퓨즈, 그 다음에 스페큘러, 그 다음에 앰비언트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3가지 요소인데 앰비언트. 자, 빛의 반사 성질은 뭐냐면 빛은 물체에 부딪혀서 그 고유의 그거를 그 색을 그러니까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반사를 하게 되는데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그러니까 가장 재질에 따라서 반사가 재질에 따라서 반사가 많이 되는 색이 반사가 많이 되는 색이 눈에 들어올 때 그 색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사과를 한번 볼까요? 사과를 보면 사과 이미지인데 사과를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왜 빨간색으로, 여기는 약간 색이 빨간색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약간 좀 거무스름하게 보이죠? 자, 거무스름하게 보이고 얘는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빛을 받아서 이 재질, 여기 이 사과 표면에 있는 그 재질에 부딪혀서 우리 눈 쪽으로 눈이, 그러니까 자, 보시면 여기 우리 눈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치면 이게 반사돼서 우리 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림이 좀 이상해졌네. 자, 다시요. 태양이 딱 내리쬐고 우리 눈이 그냥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시야가 이렇게 있어서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사돼서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있죠. 여기 점이 태양은 보통 태양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반사대로 올 때 빨간색, 좀 붉은색을 갖다가 이쪽으로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색이 붉게 보이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디퓨즈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확산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물체의 고유의 색상이에요. 이 색상이 표현돼요, 보통. 자, 그럼 스페큘라는 뭐냐?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정반사라고 합니다. 정반사가 뭐냐면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이고, 자, 이건 반사광이라고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사과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거울처럼 우리 눈에 100%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딱 정확히 빛과 우리 눈의 시야가 딱 90도 각 있죠? 90도 각으로 눈까지 딱 비춰지는 거여서 전체 색상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빛의 3요소인 RGB가 다 눈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사가 되기 때문에 눈 쪽으로 다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스페큘러 혹은 정반사 혹은 반사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 하나 있는데 하나 보시면, 자,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환경광이라고요. 환경광이라고 하고, 자, 하늘, 보통 지금 오늘 같이 맑은 날 하늘이 좀 푸르잖아요. 푸른색으로 보이는데, 자, 요게 전체적으로 산란을 일으켜서 다 반영돼요. 지금 우리가 맑은 날 어떤 그 물체를 보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푸른색이 다 입혀져 가지고 색이 반영을 되고요. 요런 것다가 우리는 이런 것다가 환경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빛들이 물질 반사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먹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경광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린지 이런 거 있죠, 여기. 자, 이런 것들을 앰비언트라고 해요. 전체 환경들은, 여기는 그 빛을 좀 약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좀 어두스러움하게 보이죠. 이것도 다 환경광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통은 그림자에서 명암이 좀 깔리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환경광이라고 해요.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맑은 날은 또 이렇게 하늘색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먹어지는데, 워낙에 좀 요거 디퓨즈가 강하기 때문에 요거 이 색이 뱉어주는 색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빨갛게 보이긴 하는데, 맑은 날 이게 사과가 이렇게 놓여 있다면 푸른색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는 입혀져 가지고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날씨 흐린 날은 그냥 이거 좀 색이 약간 변하겠죠. 흐린 색에 맞춰 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밑에 여기 그늘진 부분도 되게 어두워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자, 되셨죠? 자,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자, 요거 잠깐 프로젝트 중단하고요. 제가 조명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이트 모델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떴고, 요거는 여러분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조명 모델 설명하기 위한 예제로 한번 제가 만든 거니까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먼저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로 평면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자, 눈이 좀 아프니까,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두고요. 자, 조명 감독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자, 조명 감독님이 있고, 여기다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자, 여기 그림자 보시면, 자, 있죠? 자, 디렉션 라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조명 모델은 딱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컴포넌트 쪽에서, 자, 컴포넌트 쪽에서, 게임 오브젝트 쪽에서 보면 라이트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조명 감독님은 딱 그 타입에 따라서 그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라이트, 그다음에 스폿 라이트, 그다음에 에어리어 라이트, 이렇게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뭐 다른 것들은 뭐 제시들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세 가지인데, 자,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거는, 자,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빛의 종류, 조명의 종류가 맞죠. 조명의 종류.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가 뭐가 있냐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라이트, 세 번째 스팟 라이트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태양과 같이 거리는 상관없어요. 거리는 뭐 가까이 붙어도 다 똑같아. 거리는 상관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얘는 방향이에요. 상관없고, 자,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조명을 뜻해요. 자, 보시면, 자, 현재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돼 있죠. 디렉셔널 라이트인데, 얘는 뭐 가까이 붙거나 영향이 없어요. 저 멀리 사라지게 해도, 여기서 보시면 이 밑으로 사라져도 똑같아. 어디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어디 있거나 얘는 상관이 없어요. 화면에 저기 사라져도 이 빛은 똑같이 연출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빛은 똑같이 연출이 되는데, 자, 똑같이 연출이 되는데, 대신에 요거 이 방향 있죠. 방향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방향에 따라서는 어때요? 자, 이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죠? 방향에 대해서만, 자, 영향을 받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해요. 자, 디렉셔널 라이트. 자, 거리는 상관없고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조명. 자, 그럼 포인트 라이트는 뭐냐? 얘는 뭐냐면 백열 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백열 전구처럼 사방으로 해서 퍼지는 빛이에요. 빛. 자, 해서 잠깐 이 라이트를 한번 꺼볼게요. 꺼보고, 자, 조명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크레이트 누르고 라이트에서 포인트 라이트 쭉 해주면, 자, 포인트 라이트, 여기 라이트 속성이 아까 디렉셔널 라이트랑 좀 내용이 다르죠? 그 레고 블럭이.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 선택을 하고 얘를 바꿔주면 얘는 사방에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제가 이 큐브 위에다 한번 달아볼게요. 그 큐브 위에다가 포인트 라이트를, 자, 현재 큐브 위에다가 달게 되면 큐브 위에서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해서 이건 조명의 지금 일종의 그 조명의 범위 있죠. 레인지를 갖다가, 레인지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갖다가 줄여주게 되면 빛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보이죠? 자, 색깔도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좀 붉은색 톤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붉은 빛으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 빛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죠.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자, 큐브를 한번 또 사방으로 퍼진다고 했죠. 퍼지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밑바탕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물들었죠. 그러니까 이 빛은 백열 전구처럼 일정 범위대로 쫙 퍼지는 빛을 갖다가 우리는 포인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 캐릭터 위에서 뭔가 이렇게
비치게 할 때 물체 위에 이렇게 하나씩 두면 좀 약간 좀 다른 연출이 좀 가능하겠죠. 해서 자, 이렇게 쓰고 싶을 때는 보통 포인트 라이트를 선언해서 이렇게 큐브 밑에 좌식으로도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두고 큐브가 돌아다니면, 자, 큐브 있죠? 이 친구를 갖다가, 자, 큐브를 갖다 이렇게 딱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큐브를 움직이게 되면, 자, 얘는 여기 조명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연출을 많이 해요. 자, 포인트 라이트 일단 지워보고요. 자, 큐브도 하나 지워볼게요. 얘도, 자, 얘도 이렇게. 자, 또 하나 더 남았는데, 자, 스포트라이트. 얘는 뭐냐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나, 자, 손전등 같은 거 있죠. 손전등, 그다음에 공연장에 보면 막 그 가수들 이렇게 노래하고 이러는데 막 쭉 하고 이렇게 비치는 빛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빛들. 예를 들어서 가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조명이 이렇게 때려주는데 이렇게 딱 무대, 뭐 어떤 솔로가 연출되거나 이럴 때 요거 갖다 우리는 스팟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조명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해주면 돼요.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요? 자, 크리에이트 누르고, 자, 라이트에서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비추게 되면, 자, 약간 공연장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를 비춰보면 어때요? 자, 밑에 얘가 이렇게 바운드리가 보이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비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영역을 이렇게 넓혀줬으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자, 범위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 이건 그냥 실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드가 뭐 리얼타임에 실시간 계산을 하겠냐? 이건 계속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약간 매번 조명을 갖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부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게 안 움직인다고 쳤을 때는 믹스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면,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뭔가 부어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밑에 하단에 여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마다 다시 조명을 반항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자, 리얼타임으로 두게 되면 굉장히 연산이 계속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부하가 좀 크니까, 가급적이면 얘를 쓸 때는 멈춰 있는 거에 대한 거 쓸 때는 리얼타임이 아니라 뭐 베이크드나 믹스드를 쓰면 돼요. 베이크는 이거 아예 자체를 갖다가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 반영된 거를 그냥 굽겠다는 의미고, 자, 해서 리얼타임으로 반영된 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뭐 다시 구워서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됐죠?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라서, 뭐 약간 붉은 빛을 하고 싶다는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보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까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은 없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방향도 반영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 해볼 거는 다시,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슈팅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됐죠? 자,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 구도는 어느 정도 다 완료된 것 같고요. 지금 빠진 게 이제 UI 부분, 여기 뭐 점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체력, 이런 UI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차근차근 넣으면 되니까, 이제는 지금 이게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이제 아예 우리 베타로 한번 알파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는 걸 좀 해볼게요. 지금 큐브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실제 비행체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기말고사는 제가 일단은
과제로 대체하는 걸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기말고사 나와서 시험 보는 게 사실은 뭐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자, 과제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까지 만든 거 있죠? 지금까지 만든 아이고. 자 지금까지 만든 지금까지 작업된 슈팅 게임 있죠? 작업된 슈팅 게임을 갖다가 일단 완성본에 본인이 몇 가지 추가해서 자 뭐 캐릭터를 바꾼다든지 오늘 지금 알파 버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른 캐릭터로 변환해서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변환해서 캐릭터 변환해서 완성하는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기능을 하나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해 볼까 해요. 그래서 자 추가 기능 같은 거를 넣어서 뭔가를 더 구현하신 분들은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존에 현재 여기까지 따라와서 코드 자체에서 자 여기 알파 버전을 갖다 다른 캐릭터로 바꿔서 게임 자체를 다르게 조금만 이렇게 여기 지금 박스 대신에 다른 걸 구해서 이렇게 바꿔보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좀 진행하시면 여기까지만 그래 해도 좀 점수는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욕심 있는 분들은 뭐 추가 기능도 본인이 직접 구현을 해서 좀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작업된 거에 지금 우리 지금 베타 알파 버전을 바꿀 건데 또 다른 쪽 지금 우리 수업에 진행되는 어떤 캐릭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좀 구해가지고 한번 동일하게 따라해 보는 거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그 작업한 거를 예, 잘 따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참에 제 생각에는 되게 좀 많이 코드가 굉장히 많지 않으니까 요걸 갖다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싹 한번 훑어서 어차피 기말고사 준비하는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 타이핑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한번 완성해 보는 거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된 거 슈팅 게임을 이렇게 슈팅 게임 프로젝트랑 그 다음에 그 캐릭터 뭐 지금 오늘 하는 거 박스 대신에 다른 걸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조금 난다 그러면 추가 기능까지 조금 본인이 구현을 해서 넣어서 자 어떤 걸 추가했는지 혹은 어떤 걸 변화했는지에 대한 그 리포트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서 자 요거에 대한 공지는 제가 다음 그 14주차 강의 때 다시 한번 첫 시간에 자 공지를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오늘이 지금 6월 7일인데 자 기말고사가 20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7일인가요? 17일이니까 아마 자 이번 주 수업하고 다음 주 나갈 거니까 20일 하고 과제 제출을 아마 27일까지 제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과제 기말고사 과제를 27일까지 해서 이렇게 학기를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못 쫓아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작업을 지금까지 수업된 작업 있잖아요. 요거 이 프로젝트를 한 번씩 쫙 따라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두고 나서 오늘 한 것까지만 잘 따라해도 사실 그걸로 기말고사 과제가 대체가 될 거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작업을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 있죠. 지금까지 한 거를 잘 따라와 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만 갖고 계시면 아마 나머지는 뭐 금방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지는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다음 주 강의 때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이제 알파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컨트롤 9 눌러서 SS 스토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9 눌러서 SS 스토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들어갔으면 자 뭘 처음에 플레이어의 비행체를 먼저 바꿔볼게요. 해서 어떻게 검색하냐면 자 awesome
카툰 에어플레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카툰까지만 해도 이게 나오네요. 자, 첫 번째 거 있죠. Awesome Cartoon Airplanes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클릭. 자, 돼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그리고 임포트.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임포트. 자, 다 받아졌죠? 자, 가지고 보면 다 받아졌으면 밑에 Awesome Cartoon Plains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되게 복잡한 폴더가 많은데 딱 두 개만 보면 된다 그랬죠. 프리팹스라는 거랑, 이게 프리팹스에 어떤 식으로 쓰는지가 신스에 이렇게 데모로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데모 한번 열어볼까요? 그냥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프로펠러도 도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뭐 돼 있어요. 이렇게 막 프로펠러도 돌고, 그죠? 예쁘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다시 우리 거 씬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거 씬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자, 한번 어썸 카툰의 플레인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빨간 비행기고요. 그 다음에 2는 파란 비행기, 보니까 녹색 비행기, 그 다음에 자주 생긴데, 우리 그냥 적기니까 2번을 갖다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2번을 갖다 쓰는 걸로 하고요. 자, 플레이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지금 현재 큐브로 돼 있죠? 큐브로 돼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자식으로 여기 있죠? 보고 프리팹에 있는 2번을 갖다가 여기 한번 싹 딸깍 자식으로 넣어줄게요. 비행체가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자, 플레이어 밑에 자식으로 플레인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로테이션 마이너스 9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0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자, 봤더니, 자, 어때요? 배면이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회전을 해야 되냐면, 자, 마이너스 현재 90으로 돼 있었는데, 그죠? 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 90, 그래서 180 할까요? 180도 180 하니까 맞네요. 그죠? 이쪽 방향 180도 회전하고, 자, 큐브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큐브가 지금 요만하죠. 여기 있죠. 큐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비행체의 크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자, 플레이 2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자, 보면 이게, 자, 보시면, 자, 플레이어 우리 큐브는 요만한데, 이 전체 비행기 크기가 너무 크니까 얘 크기를 갖다가 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 값을 0.2 정도로 한번 줄여볼까요? 0.2 했더니 0.2 정도로 줄여주니까, 자, 어때요? 큐브랑 딱 겹치죠? 그죠? 큐브 정도 0.2 정도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자, 플레이어에 지금 큐브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형태니까 얘를 갖다가 외모를 담당하는 메쉬 렌더러를 이렇게 딸깍 꺼줄게요. 플레이어 박스 있죠? 박스를 딱 꺼주게 되면, 이제 외형의 콜라이더는 이제 박스 콜라이더를 쓰게 되는데, 이 큐브만 큐브의 외모를 담당하는 이거를 갖다가 그려주지 않게 되면, 자식으로 있는 플레이어는 그대로 나오면서 플레이어는 안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는 그대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보통 프로토타입에서 알파를 바꿀 때 이런 식으로 꾸미게 돼요. 자, 만약에 얘를 갖다 그냥 큐브로 안 쓰고 얘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막 박스 콜라이더를 넣고 하게 되면, 이게 모델이 교체되는 순간 이걸 조립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컴포넌트들이라고 하는 레고 블록 조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미 플레이어 상에선 스크립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박스 콜라이더까지 있는데, 얘를 꺼주고 자식으로 플레인만 싹 넣어주게 되면, 얘는 그냥 디자인된 하나의 모델일 뿐이니까 얘를 갖다 자식으로 꽂게 되면
얘가는 메모를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 기능들은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플레인2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다른 걸 넣어주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보시면 자 터졌네요. 자, 됐어요? 다 됐죠? 자, 에너미 이제 그 플레이어는 됐고요. 플레이어는 됐어요. 마찬가지로 자, 에너미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에너미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에너미는 자, 소품실에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소품실을 한번 뒤져볼게요. 자, 소품실에 봤더니 에너미는 어디 있냐? 봤더니 에너미 여기 있네요. 그죠? 에너미가 이렇게 여기 있고요. 자, 에너미를 갖다 더블 클릭, 소품실의 에너미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오픈 프리페어하면 이렇게 나오죠. 에너미가 나오는데, 에너미 지금 여기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어썸 카툰에서 빨간색기가 아까 1번이었잖아요. 그죠? 1번을 갖다 딸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보면 얘 역시 지금 방향이 지금 아까 앞에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180도를 틀었더니 자,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한번 더 돌아야 돼요? Z 방향으로 180도를 돌려주게 되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될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 큐브가 요만하니까 크기를 좀 0.2포인트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0.2 이렇게 줄이게 되면 자, 박스 사이즈에 딱 맞게 되죠. 하고 에너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에너미 자체에 그 박스를 나타내는 메쉬 렌더를 딸까 이렇게 끄게 되면 자, 박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에너미 자체는 예를 들어서 콜라이더 자체가 좀 잘 터지게 하고 싶으면 얘를 좀 늘려주면 되고, 보통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어 박스는 좀 약간 줄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런데 총알이 닿아도 약간 불이익을 받잖아요.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플레이의 박스 콜라이더는 조금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이런 데 부딪히면 그래도 봐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부딪히면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센터도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좀 난이도 밸런스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자, 에너미로 가서 자, 보면 지금 에너미는 다 조절까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플레이어 해보면 자, 이제 적기들이 오죠? 같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자, 어렵진 않아요. 바꾸는 작업이 어렵지 않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 SS스토어에서 괜찮은 거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됐죠? 이번에 이제 총알을 한번 바꿔볼게요. 총알 자체를 지금 박스로 나가고 있으니까 총알을 좀 바꿔볼게요. 자, 총알은 어떤 걸 받아보냐면, 총알은 자, 다시 SS스토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SS스토어 들어가서 총알은 어떤 거 받아보자면, 자, 서치에서 총알을 뭐라고 검색하냐면 락드, 로켓츠, 그 다음에 미슬, 까지만 검색하면 한번 나오나 볼게요. 락드, 미슬, 요거 있죠. 요거 로켓츠, 미슬, 앤 범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자, 로켓츠, 미슬, 밤스 해서 얘를 자, 내려받으면 다운로드, 임포트, 자,
그리고 임포트. 자, 총알에 해당되는 게 지금 어디 있냐면 블렛 여기 있죠. 블렛을 열고요. 자, 방금 받은 거가 자, 이건 것 같네요. 그래서 로켓 밑을 보면 프리팹스에 한번 얘가 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얘는 신스에 보면 되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죠? 여기서 원하는 거 그냥 하나 그냥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총알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자, 다시 원래 씬으로 돌아가서 다시 밑을 해서 프리팹 해서 자, 어떤 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지금 파란색, 빨간색은 있으니까 뭐 노란색이나 오렌지 정도, 오렌지색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우 크네요. 하고 그죠?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보면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너무 크고 자, 적당한 게 뭐 예쁜 게 없을까요? 적당한 거. 자, 뭐 이게 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자 8번 정도 8번 오렌지 거 둘셋넷 얘를 다 지워보고요. 얘가 좀 적당할 것 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일단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8번이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에셋에서 블렛을 선택한 다음에 블렛도 역시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8번 오렌지색으로 8번을 갖다가 이렇게 자식으로 딸깍 자 하면 이 위치가 지금 다 틀어져 있죠. 블렛은 지금 여기 있는데 틀어져 있으니까 이 위치는 항상 초기화가 이렇게 돼야 돼. 0 0 0 자 Y도 이렇게 일단 다 초기화를 한번 해보고요. 자 가까이 보면 박스는 요만한데 너무 크죠. 그래서 얘 사이즈도 한번 0.2 정도로 줄여볼까요? 스케일. 자 얘도 0.2 정도로 한번 볼게요. 자, 블렛 사이즈에 맞는지. 근데 블렛보다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0. 자, 블렛을 원래 크기로 좀 바꿔볼까요? 어차피 얘는 아니다. 자, 사이즈를 조금 변경해 볼게요. 얘보다는 약간 이게 딱 맞춰가지고 X 사이즈를 자 이만큼 하고 그죠? Y를 자 이 정도 바꾸고 자 Z를 한번 볼까요? 뭐 Z는 크게 의미 없는데 현재 Z는 크게 없는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자 이 정도 하고 얘를 자 얘 그 메시랜드를 딱 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오렌지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할 걸 그랬다. 자, 일단 한번 해보죠. 해보고, 자, 총알도 잘 바뀌었는지. 자, 뭐 차는 거 나쁘진 않네요. 그죠? 그죠? 됐죠? 그냥 이렇게 뭐. 자. 됐죠?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폭파 효과가 좀 거의 지금 이미지가 카툰풍으로 우리가 전 다운을 받았는데 얘도 조금 바꿔볼까요? 그 폭파 하는 거. 지금 폭파 이미지가 좀 약간 생뚱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얘는 좀 약간 리얼리티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카툰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SS 스토어 들어가서
카툰식으로 그냥 다 전체적으로 꾸며볼게요. 카툰 fx 풀이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카툰풍에 이게 좀 무료 버전의 카툰풍의 폭파 효과가 묶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카툰 fx 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갖다가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자, 다운로드. 자, 임포트. 자, 임포트. 자, 됐으면 좀 볼게요. 자, 받아줬으면 GMO Asset 밑에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프리패 FX 얘도 데모를 한번 볼까요? 그냥 얘도 데모. 자, 플레이를 해봐야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요거 쓰는 게 낫겠다. 카튼 FXB 뭐 스모커 요거 있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건 너무 좀 그렇고. 되게 재밌는 거 많네. 그죠? 그죠?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아홉. 재밌는 거 굉장히 많네요. 무료인데도. 자, 이런 것 중에 뭐 하나 골라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쭉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이런 거 있고 21번째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알라딘 같은 거 여기 나오는 거 같네요.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게 이런 게 다 무료라는 게 더 놀랍지 않아요? 자, 43번 이런 것도. 뭔가 있는데 이거 거품 같은 거 생기네요. 방울. 47번. 50번. 1번이 요거였고 2번이 이게 제일 우리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2번 요거 있죠? 이름이 뭐냐면 FX 익스플로전 B 스모크 텍스트 1이라고 돼 있으니까 FX 익스플로전 요건 것 같네요. 요거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갖다 써볼게요. 자, 얘를 갖다 이제 써보는데 우리 이제 폭파 효과가 익스플로전 한번 볼까요? 우리 익스플로전. 자, 익스플로전이 있는데 우리 얘를 썼잖아요. 자, 얘를 한번 썼는데
일단은 원래 씬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익스플로전 한번 볼게요. 우리 거 익스플로전. 자, 우리 거 익스플로전 이렇게 있는데, 자 밑에 자 파티클 시스템에 우리가 만든 것들 있죠, 이렇게. 그죠? 빵 터진 거랑 그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는 껐고요. 자, 여기다가 방금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 갖고 온 거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자, 두 번 프리팹에서 익스플로전에 요거 있죠. 얘를 갖다가 자식으로 딸깍 해주고요. 자, 얘 위치가 지금 Y 쪽으로 높게 돼 있으니까 원래 여기 0으로 맞춰주고, 자, 위에 거 파티클 시스템은 얘는 그냥 안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딱 꺼버리는 거지. 그죠? 두 개는 껐고 얘를 갖다 연출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나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잘 되죠? 너무 화려하게 터지는 감이 있긴 있는데 크기가 좀 큰 것 같으면 좀 줄여주면 되겠죠. 크기가 좀 큰 것 같으면 좀 줄여주면 되겠죠. 크기는 좀 줄여볼까요? 자, 크기는 어떻게 줄이면 돼요? 이렇게 얘 자체를 갖다 0.5 정도 사이즈를 줄여주면 되겠죠. 0.5. 자, 하고 저장하시고 나와서 자, 크기를 약간 줄였어요. 그쵸?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 그죠? 이 정도면 적당하죠? 자, 크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되게 쉽게 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자, 보시면 자, 우리 SM 만들었던 거에서 익스플로전에 얘 자체 스케일 값을 자 0.5로 이렇게 바꿔주면 크기도 약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거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플레이어 스피드가 약간 좀 빠른 것 같네요. 총알 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 플레이어 스피드를 조금만 고쳐볼게요. 플레이어 스피드가 좀 조금 빠른 것 같아. 자, 이렇게 다 맞추고 밸런시 조절 같은 게 굉장히 편해지는 게 보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스피드가 10 돼 있는데 이걸 갖다 뭐 한 7 정도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자, 뭐 어떤 아이템을 먹었을 때 스피드 값을 좀 변경해주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좀 천천히 움직이는데 좀 더 빨리 움직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죠? 자, 에너미 확률치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추적 확률치를 조금 더 높여보고요. 추적하는 환중치를 그러면 자, 에너미를 선택하고 자, 추적 확률치가 지금 이게 뭐 트레이스 P 밸류가 지금 15%라고 했는데 50%라고 하면 저 50대 50으로 저를 쫓아오겠죠, 플레이어를. (50%가)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데, 비행체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세요. 비행체가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자, 비행체 방향을 자 보시면 비행체가 쫓아올 때 다시요. 자, 이렇게 쫓아올 때 그냥 이렇게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이죠. 자, 보시면 이 적기 방향이 아예 그냥 틀어가지고 이렇게 쫓아오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동체는 그대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몸만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 자체가 이렇게 쫓아오게 하고 싶으면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있죠. 요 위치. 지금 바라보는 얘의 위치 있잖아요. 요거. 동체 위치가 뭐예요? 얘는 뭐냐면 트랜스폼의 포워드 방향이에요. 포워드 방향은 앞쪽이잖아요. Z 방향. 이 방향 뭐예요? Y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의 업 방향이에요. 업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맞춰주면 돼요? 추적하는 DIL 방향 있죠. 우리 플레이어 빼기 뭐였어요? 에너미에서 방향을 구했잖아요. 그 방향 벡터를 갖다가 트랜스폼의 업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다시요,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서 몸을 이렇게 오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확 틀어가지고 몸도 쳐다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적하는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의 이 방향은 뭐냐면 보면 Y 방향이에요. 그건 뭐냐면 트랜스폼의 업 방향인데, 업 방향, 라이트 방향은 이 방향이고 이게 위아래 방향이 업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업 방향인데 업 방향은 업 방향을 이 방향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 방향으로 맞춰주면 되는데 요 방향은 구했잖아요. 플레이어가 있고 플레이어 빼기 에너미 해서 이 방향 구했죠. 이렇게 화살표 간다고 빼기를 이용해서 요 방향은 구해졌으니 추적하는 그 DIL 방향 있죠. 얘를 갖다가 노멀라이즈 한 거를 이 에너미의 트랜스퍼 업 방향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방향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에너미를 열어보면 에너미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죠.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추적을 해서 DIR까지는 이렇게 구했잖아요. 자, 에너미. 자, 확률치로 이용해서 50% 확률일 때, 여기서 우리가 50이라고 아까 세팅했는데, 일정 확률 갖다가 위해서, 외부에서 지금 세팅이 된 거 있잖아요. P밸류가. 이 밸류 값을 50으로 현재는 맞춰놨는데, 이게 만약에 랜덤하게 50%면 추적을 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아래로 내려가자를 했죠. 여기서 지금 방향이 구해진 상태인데, 뭐 추가적으로 여기다 뭐 스피드 값을 좀 더해줬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데인데 요거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현재 에너미 트랜스폼의 업 방향이 있죠. 트랜스폼의 업 방향은 이 트랜스폼은 에너미가 소유한 거잖아요. 에너미의 그 이동 그 트랜스폼 갖고 있는 트랜스폼 레고 블럭이니까 걔의 업 방향, 윗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맞춰주냐면 DIR에 노멀라이즈 된 거, 노멀라이즈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소문자겠죠. 소문자 노멀라이즈 변수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당 이거 아래로 내려가던 좀 방향을 이렇게 플레이 쪽으로 보던 이거를 갖다가 내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 방향으로 내가 몸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에너미가 지금 현재 적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몸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적하는 루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동체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비행기가 좀 쳐다보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 로컬 좌표계 있잖아요. 로컬 좌표계에서 이 방향에 해당되는 게 업 방향이에요. 이 앞쪽에 이 뒤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Z 방향은.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머리 방향이다 보니까 얘가 트랜스폼이 업이고 현재 방향을 구해지는 거 있죠. 이 방향이 방향대로 네 업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머리 방향이 이거랑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거꾸로 갔네요. 거꾸로 오죠. 이게 왜 그럴까? 업 방향이 아니라 다운 방향이네요. 반대로 했어요. 그죠? 머리 방향이 지금 보면 머리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되죠. 자, 머리 방향이 아니라 이건 위쪽 방향이니까 업은 방향 이게 좀 다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거꾸로 역방향으로 취해주게 되면 이제 얘를 보고 내려올 거예요. 그쵸? 이 방향으로 그쵸? 이 방향으로 날라오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얘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플레이를 하고요.
잠깐 일단은 자 플레이어를 잠깐 꺼봐야 되겠다. 너무 잘 죽으니까. 예, 박스 콜라이더를 잠깐 끄면 충돌이 안 되겠죠. 그죠? 플레이어의 박스 콜라이더를 잠깐 꺼놓게 되면 충돌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에너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업방향 여기 보이죠? 이게 업방향이잖아요. 얘 로컬 좌표에서 얘네들, 그죠? 얘네들 로컬 좌표들 보이죠? 이렇게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맞췄잖아요. 그래서 여기 녹색이 업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컬 좌표를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트랜스폼 업방향으로.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돌을 안 하는 거는 자 플레이어에 방금 제가 껐어요. 플레이어에 박스 콜라이더 껐기 때문에 충돌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내가 이게 뭐 아이템을 먹었을 때 무적 모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얘만 잠깐 꺼주면 무적 모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박스 콜라이더를 켜고요. 자, 플레이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해상도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보면 너무 우리가 작업 위주로 돼 있는데 해상도는 어떻게 바꾸냐면 해상도 있죠. 빌드 환경에서 해상도를 좀 바꿔볼게요. 현재는 지금 프리 아스펙트로 돼 있죠. 얘를 갖다가 클릭해서 자 보통은 요새는 어떻게 나오냐면 1920에 1080이에요. 핸드폰 우리 일반 핸드폰이 폰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세로 사이즈가 1020이고요. 가로가 108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맞출 때는 보통 이걸 아예 픽스를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PC로 이렇게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PC 빌드 같은 경우에는 자 가로 사이즈가 우리 지금 세로 모드로 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768에 1024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럴 때는 지금 여기는 없죠.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픽스드 레졸루션에서 픽스드 레졸루션 해서 여기서 가로 사이즈를 한 768 정도로 맞춰주고요. 세로를 1024 이렇게 맞춰주면 자 세로가 1024 그 다음에 가로가 768이 되겠죠. 이거보다 이게 2배 2048에 768 하면 이게 좀 오버돼서 지금 화면 모니터 화면을 벗어나게 돼요. 지금 모니터가 지금 보면 모니터 화면도 가로가 지금 2048까지 지원이 되나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해상도를 지원 안 하면 좀 이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일반 여러분들 모니터가 768에 1024까지는 다 지원을 하니까 가로 세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라벨을 768 곱하기 1024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자 하면 자, 화면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전체가 가로가 768 1024. 자 근데 보시면 이제부터는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메인 카메라를 조금 빼서 어서그래프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어서그래프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이게 플레이어 사이즈를 좀 조절하는데 약간 이제 좀 불편하니까 그냥 얘를 어서그래픽에서 퍼스펙티브를 약간 먹이죠. 그러면 전체 이렇게 뒤로만 빼주면 원근감이 먹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 어서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자 그냥 퍼스펙티브에서 얘를 조절해도 돼요. 요거 있죠. 뷰 요거 있죠. 얘를 조절해도 돼요. 근데 얘도 그냥 얘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Z 값을 갖다가 쭉 조금 빼서 게임 플레이하기 좋게 한 이 정도 비율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플레이어가 조금 더 뺄까요? 마이너스 20 정도로 빼볼까? 자 마이너스 20 정도면은 좀 쾌적한 거니까 마이너스 20 카메라를 마이너스 20 정도로 빼준 거예요. 자 이렇게 빼줬고요. 됐고 이게 지금 화면에 얘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니까 얘를 갖다가 좀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얘를 갖다가 밑으로 좀 안 보이게 좀 빼주고요.
자, 위는 당연히 위는 당연히 자, 바로 위에 있으니까 저 안 보이는 사이에 이렇게 두고, 자, 얘를 어디까지 좀 당겨주냐면 자, 이쯤 화면까지 좀 당겨줄게요. 그래도 화면에 딱 안 보이는 정도만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당겨주고, 자, 이렇게 당겨주고 나서 자, 얘도 좀 사이즈를 좀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한번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슉 줄여서 자, 이 정도 줄여주고, 좀 조절을 좀 해줄게요. 크기도 살짝 조절해주고요. 자, 가로 사이즈가 50. 자, 밑에 것도 가로 사이즈, 잠깐만요. 이게 좀 틀어져서 그냥 조절을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자, W로 이렇게 얘도 조금 줄여줄까요? 줄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좀 사이즈 맞춰서 좀 이렇게 줄여주고요. 얘도 좀 줄여주고요. 맞춰서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얘도 조금 이동 하고, 얘도 좀 줄여주는 게 낫겠죠. 전체적으로. 자, 하고 얘도 이 정도. 자, 하고 나서 자, 확인해 보죠. 한번 플레이. 자, 이제는 조금 더 쾌적해졌죠. 자, 이렇게 자, 좀 거리가 좀 생기니까 얘가 조금 어때요? 자, 플레이어 속도를 조금만 높여 볼게요. 자, 플레이어 두고, 자, 플레이어 속도를 조금만, 지금 아까 7에서 10으로 다시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자, 플레이어 속도를 10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됐죠? 네. 에너미 속도가 좀 작긴 했는데 에너미 속도를 좀 높여볼까요? 에너미 속도를, 자, 스피드가 있는데 얘도 한 7에서 5 정도? 5 정도? 자, 5 정도 한번 넣어주고요. 자, 플레이. 그쵸?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빌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빌드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안드로이드 빌드를 하고 싶은데, 안드로이드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못 들어갔네. 자, 보통 일반적으로 PC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PC 빌드서부터 이번 주는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현재 열려있는 오픈씬 있죠? 샘플씬을 갖다가 등록, 그러면 현재 샘플씬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됐죠? 됐나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빌드 버튼 누르면 PC 버전은 그냥 실행 파일이 나와요. 근데 플레이어 세팅지에서 한번 확인할게. 자, 레졸루션 앤 프레젠테이션 있죠? 현재 풀 스크린으로 전체 화면으로 표시를 하겠냐인데, 자, 우리 PC의 모니터가 가로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 윈도우드로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자, 디폴트 와이드 스크린을 768로 잡고요. 768. 그 다음에 스크린 하이트를 1024로 잡아주게 되면 1024 768짜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거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빌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바탕화면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스페이스 슈팅이라고 할게요. 슈팅 하고 이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바탕화면 스페이스 슈팅, 이쪽으로
폴더 선택하면 이제부터 방금 우리가 만든 게 그 배포가 가능한 여러분들이 배포가 가능한 걸로 빌드가 되는 거예요. 자,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바탕화면에 스페이스 슈팅에서 다 이렇게 변환이 됐고, 이게 exe 파일이 생겼죠. 이건 윈도우 실행 파일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포 파일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니티를 공짜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이랑 다 변경을 안 했는데, 이런 거 다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실행을 해보면, 아까 윈도우드라고 우리가 고쳤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768에 1024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버전이 이게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800에 600으로 맞춰졌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요만한 사이즈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맞춰볼게요. 그래서 자, 윈도우드 세로 모드 지원하는 게 조금 가로 세로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러네요. 자, 해서 1024768 1024 1920에 얘랑 가장 큰 걸 해볼까요? 조깅비가 안 맞으니까 잠깐만요. 가로를 좀 길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네요. 이거 빌드 옵션에 잠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맞췄고, 종이비 맞추는 게,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빌드는 이렇게 만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그냥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작게 나오더라도 제 의도는 이게 딱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맞출 수 없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핸드폰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PC는 가로가 넓죠. 그래서 PC 버전을 할 때는 그냥 가로를 좀 넓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핸드폰 사이즈에 염두를 해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친구들한테 배포할 때는 그냥 요거 압축해서 주시면 돼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강의가 지금 마지막 강의인데, 자, 다음 주 강의 때 기말고사 초 관련돼서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껏 우리 작업한 거 있죠. 지금까지 작업한 거는 그대로 한번 따라해서 좀 준비를 해 두시고요.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게 얘네들 바꾸는 거 정도는 쉽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나서 기능 한두 개만 조금 추가를 해서 어떤 걸 추가했는지만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 전체적으로 스킨 있잖아요. 뭐 배경도 바꿔보고 이런 캐릭터 이런 것들만 좀 바꿔보는 수준에서만 제출하셔도 일단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용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듣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마지막 수업 한번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세요.